안녕하세요. 다문화 활력 프로젝트 다정다감 목서윤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농사가 시작되면 농촌도 바빠질 텐데요. 우리 농촌에 없어서는 안 될 인력으로 외국인 노동자가 있죠.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쉼터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전북 전주 외국인 노동자 쉼터에서는 일시적 실업이나 이직으로 인해 임시 체류 공간이 필요한 외국인 노동자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법률 지원도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한국어 교육과 통번역, 문화체험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 공간을 통해 보다 많은 혜택을 누리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다문화 가족들의 영상을 통해 문화의 차이를 이해하는 랜선 다문화 가족 시간입니다. 오늘은 캄보디아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스튜디오에 나와 계신 섬사마디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나와주셨는데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그동안 저희 일터에서 맡은 업무를 열심히 일하고 있고 또한 저희 지역에 지내고 있는 다문화 가족분들에게 어떤 지원을 좋을지 지금 프로그램을 좀 만들고 있습니다. 아, 네네. 바쁘게 지내셨겠네요. 네. 네, 이번에는 캄보디아에 있는 정성훈 씨 연결해 보겠습니다. 성훈 씨, 안녕하세요. 네, 중립수. 네, 중립수. 네,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살고 있는 15년 차 교민 정성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성훈 씨가 보내주시는 영상들을 보면요. 특히 캄보디아는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도 종교와 굉장히 밀접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성훈 씨가 느끼기에는 어떠신가요? 불교가 그 국교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이렇게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의 뭐 행사라든지 기념식, 그리고 뭐 일상생활에서도 뭐 결혼식, 장례식, 뭐 일반 개업식 또는 또 산업 현장에서 보면 이렇게 완공식이나 착공식 이런 부분에도 보면 상당히 많이 불교 의식들이 많이 이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대부분의 행사에는 스님들이 참석하셔가지고 불교 의식을 진행을 해 주십니다. 예. 네, 맞습니다. 소개해 주실 때마다 조금씩은 불교 문화를 새롭게 알아가곤 했는데요. 네. 오늘은 그럼 캄보디아의 또 어떤 모습을 만나볼 수 있을지 준비된 영상 통해 확인하시죠. 김밥이 보이네요. 네. 이쁘게도 잘 하셨네요. 네. 오늘 네모따사 하는 날이야? 뭔가 행사가 있는 날인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빵. 프레앙. 아, 집에 불상이 들어온 지는 제법 됐는데 아직 스님이 와서 이렇게 내려주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도 예전에 왜 천주교나 이런 데 보면 묵주 사고 뭐 이렇게 했을 때 신부님이 이렇게 뭐 해주는 거 그건 뭐라 그러지? 캄보디아 음식 뭔가 점안식 같은 의식을 하는 날인가 보네요. 네, 많은 음식을 준비하고 계시네요. 네. 다 좋아해요. 아, 좋아하는구라는 거야? 이것도 뚝배기는 왜 이렇게 많이 갖고 왔지? 매치게 만들어요? 매치게. 여기다가? 근데 양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네, 새롭겠네요. 절에서 모시고 와야 되는데 와이프가 그런 얘기를 안 해줘서 지금 스님들끼리 패스앱 타고 오셨네. 아, 스님들이 셀프로 이렇게 찾아오셨습니다. 스님분들도 조금 신기하신가 봐요. 네. 성훈 씨도 캄보디아 말 어느 정도 하시나 봐요. 잘 하시죠. 다정다감이 나오고 있네. 불상에 한국 음식들이 막 올려지네요. 정말 새롭네요. 오늘 의식을 위해서 와주신 스님분들에게 식사 대접을 하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또 뭐 뭘까요? 또 뭐 준비하신 거예요?
아, 삼겹살이요? 여기서는 고기를 구워도 됩니다. 스님들이 식사를 하셔도 된대요. 이 장면 처음 봐요. 아, 처음 보세요? 고기 드시는 거? 싱하네. 고기 드시는 게 봤는데 싱하네. 직접 이렇게 바로 하신 게 처음이에요, 지금. 참 바네. 찬 바네. 참아야 돼. 참 바. 아마 이렇게 한국식으로 삼겹살을 드시는 건 처음이지 않을까요? 처음이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김치모이. 하야 떡줄로 띡. 떡줄로 띡. 어디야? 쌈도 드시고. 스님분들도 많이 신기하고 지금 처음이라 네. 어떻게 드실지 지금 좀 배워가는 장면이죠. 네. 정말 제대로 한국인의 음식을 그러니까요. 먹게 되네요. 자, 먼저 영상 잘 봤습니다. 근데 이날 행사가 어떤 행사인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훈 씨. 네네. 이 영상을 담기 몇 주 전에 캄보디아 지인분이 목불상을 선물로 주셨어요. 캄보디아는 목공에도 유명하고 이런 그 목공예품은 상당히 고급 장식품에도 속합니다. 근데 이제 종교적인 생명을 좀 불어넣는 의식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저만식이라고 하죠, 그죠? 이걸 좀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가 이날 이제 스님을 모시고 이렇게 저만식을 진행을 한 거고요. 여기에 지금 오늘 참석해 주신 스님은 저희 와이프가 요즘에 불교 교리 공부를 좀 열심히 하고 있어요. 거기에 스승님이십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집에 스님들 모시고 이런 행사를 진행하는 거는 캄보디아의 거의 일상적인 생활과 같아요. 엄청 많이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뭐 그런 겁니다. 맞아요. 네. 저는 좀 가장 놀라웠던 건 한국 스님들은 고기를 안 드시잖아요. 이제 네. 채식을 하면서 아무래도 불교의 그 살생에 반대하는 교리를 이제 지키는 건데 이 부분이 전혀 다른 것 같아서 그러면 캄보디아와 한국의 불교가 좀 다른 건지 성훈 씨 어떻게 보시나요? 예, 아마도 이제 그 소승불교와 대승불교의 차이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동북아 쪽은 대부분이 대승불교를 계승하고 있고 이런 동남아 같은 경우 태국이나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뭐 이런 부분들은 소승불교를 따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특히 한국 같은 대승불교는 그 교리 중에 윤회 사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전생에 부모, 형제를 먹을 수 없다. 그래서 육식을 금한다. 그런 이제 의미가 있고 캄보디아의 소승불교는 불교 초기 경전을 많이 따라요. 근데 거기에 불교 초기 경전에 보면은 살생을 하지 말고 악행을 저지르지 말아라고는 되어 있으나 육식을 문제 삼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소승불교 같은 경우에는 스님들이 아침에 탁발을 하시는데요. 이때 그 신도들이 길에 나와서 음식을 제공해 주시잖아요. 그때 네. 특정 음식을 선택을 하거나 요구하거나 또는 특정 음식을 거부할 수가 없대요. 신도들이 이렇게 제공하는 음식들 보면은 뭐 육수로 만든 것들도 있을 거고 안에 이제 육고기가 들어간 경우도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거부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인 육식은 금한다. 즉 네. 다시 말해서 이제 내가 먹기 위해서 살생을 하거나 또는 내가 그러니까 불교 의식을 하기 위해서 살생을 하는 부분들은 금기시한다. 다만 소극적인 육식이죠.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식당이나 마트나 시장에서 판매되는 육고기를 사다가 음식을 하고 그것을 이제 섭취하는 부분에서는 크게 문제 삼지 않는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성훈 씨가 뭐 이유까지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긴 했는데요. 그러면 사마디 씨도 캄보디아에서는 스님들이 고기를 먹는 장면을 자연스럽게 보신 건가요? 네, 많이 봤죠. 그리고 오늘 그 말씀하신 내용 제가 처음 알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아, 네, 오히려. 네, 오히려 너무 반갑고. 그리고 그게 있어요. 저희 나라 스님들이 캄보디아에서는 그 12시 지나면 그 12시 오전에 지나면은 그 식사 못 해요. 밤 12시가 지나면? 아니요. 오후 12시. 오후 12시가 지나면 식사를 못 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이제 그 전에 드셔야 돼요. 점심시간에 11시, 12시 사이에 네. 점심을 드시고 그 이후로 뭘만 드실 수 있어요. 몇 시까지요?
다음 날 아침 식사 할 때까지 아마 이제 고기 같은 거 드시면서 그 오후에 내가 섭취하지 못한 그런 성분들이 이제 미리 섭취해 놓고 그러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네네. 뭐 이제 캄보디아인이 바라본 육식을 하는 이유랑 뭐 또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사마디 씨도 캄보디아에 계실 때 그 불상을 집에 모시기도 했나요? 네. 저희 집이도 더구나 저희 부모님은 완전히 이제 불교 믿는 분들이라 이제 그렇게 주마다 이렇게 과일을 올리고 그런 기도를 하신 모습이 많이 봤어요. 네. 그러면 보통 음식이나 어떤 것들이 올라가나요? 캄보디아에서는 달에 4번 그 탕아이설이라고 하는데 그 탕아이설 같은 경우는 이제 집에서 내가 모시는 불상이나 아니면 조상분들에게 드리는 음식이나 주로 올라가는 게 과일, 네. 아니면 조상분들이 드리는 게 뭐 밥이나 국 같은 거 이제 조상분들이 뭐 할머니,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서 그 탕아이설을 올려드리고 이제 불상들에게는 그 과일, 음료 같은 거 올리기도 하고 그래요. 네, 주로 먹을 것이 올라가나 봐요. 네, 그래서 제가 좀 좋은 기억이 남는데 어렸을 때는 그 탕아이설 기다렸어요. 우리 웬만하면 과일을 사 먹지 않나요? 네, 과일 사 먹지 않는데 그 탕아이설 되면 엄마가 시장 가서 이제 그런 과일 사 가지고 오면은 이제 불상님께 올려드리면은 그 항 펴잖아요. 네. 항을 다 펴고 나서 그 남은 과일은 먹을 수 있다고 해서 그게 항 없을 때까지 그 자리에서 기다려요. 기다리고 이제 항이 다 이제 없어지면 말씀을 드리죠. 부상님 저희 이 과일 먹어도 되죠 하고 이제 그런 기억이 남아요. 네. 어릴 때 추억이 또 생각나셨나 본데요. 네. 그러면 성훈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내분이 준비하신 음식이 다 한국 음식이었잖아요. 뭐 보니까 김밥도 있었고 또 부대찌개도 있었고 이렇게 한국 음식으로 준비하신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아니요, 뭐 꼭 한국 음식으로 준비한 특별한 뭐 그런 거는 없고요. 원래는 이제 큰 의식이나 아니면 뭐 형식을 중요시하는 큰 행사 같은 경우에는 그날의 전통 음식을 올리는 부분이 맞는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이런 가정사 일반적인 의식, 그냥 소소한 이런 행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음식을 올려도 상관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와이프가 다니는 절의 스님들이시기 때문에 거기에 계신 스님들은 김밥, 김치, 족발, 치킨윙 이런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좋아하세요. 네. 이게 저희 와이프의 영향인지는 모르겠는데 K푸드의 매니아십니다. 그래서 와이프가 이날 스님을 모시면서 그분들이 좋아하는 특식으로 K푸드를 준비한 거죠. 네. 그러면은 처음에 그 영상에서 음식을 접할 때는 보면 약간 낯설어 하면서 신기해하는 반응이었는데 드시고 나서 반응은 어땠나요? 원래 지금 캄보디아에 보면 이런 의식이 불교 의식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어떤 날은 하루에도 같은 스님이 이 집에도 가고 저 집에도 가고 이렇게 두세 차례씩 이렇게 막 다니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거기에마다 전부 다 음식들이 다 올라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많이 안 드세요. 그냥 맛을 보는 정도밖에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많이 음식을 남기시는데 이날은 음식물 쓰레기가 없을 정도로 깨끗하게 비우시고 가셨습니다. 우리 좀 전에 앞서서 성훈 씨가 탁발 문화가 활발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사마디 씨도 캄보디아에서 그런 이제 스님들이 길거리에 나오면은 음식을 주는 그런 행위도 직접 해보셨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스님들이 아침마다 집 앞에 많이 지나갔어요. 네. 이제 만약에 준비되지 않으면 죄송합니다. 오늘 준비되지 않아서 이제 스님은 그 말씀 듣고 이제 지나가는데 이제 웬만하면 지나치게 하지 말고 잘 준비해라. 저희 엄마, 부모님이 이렇게 이제 워낙에 또 신자들이라 네. 그래서 아침마다 잘 준비해놓고 이제 밥 아니라도 과일 못 준비 못하면 음료이라도 아니면
정 준비 못하면 헌금이라도 이렇게 해서 하고 이제 그 과정에서 기도를 하죠. 건강하고 똑똑하게 해달라 이런 기도하기도 하고 네 그런 어렸을 때는 그런 모습 하고 그런 행위 많이 하죠. 요즘도 당연히 지속되고 있겠죠? 네, 맞습니다. 이제 다만 코로나 그 시절에는 조금 이제 그런 게 없었는데 지금은 많이 활발하고 예전처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마디 씨 같은 경우에는 뭐 워낙 부모님이 불교 신자시다 보니까 한국에서도 사찰을 간 경험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저희 어머니랑 따라간 적이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사마디 씨가 보기에는 그 한국과 캄보디아의 그 불교 문화 혹은 뭐 사찰에서의 어떤 행위에 있어서 어떤 점이 가장 다르게 느껴지시나요? 다르게 저희는 가면 기도할 때 3번만 해요. 사툭, 사툭, 사툭 이런 식으로 하는데 한국에서는 좀 많이 해가지고 108배도 있고. 네, 그래서 그게 그 내가 드리는 배에 따라서 네. 내가 기도하는 또 다 의미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많이 신기했어요. 그럼 캄보디아는 그냥 공통적으로 3번만 하면 되는가 보네요. 네, 3번 하고 그냥 내가 그냥 뭐 기도하는 게 건강이라던가 뭐 좀 가족들이 잘 살던가 그런 것들인데 제 한국에서는 조금 많이 생소했어요. 그렇군요. 네. 성훈 씨는 한국에 계실 때 뭐 불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성훈 씨가 느끼는 캄보디아와 한국의 가장 다른 점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조금 달라요. 스님이 거의 주가 됩니다. 네. 스님이 이제 거의 주가 되고 그 스님을 통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기도를 하더라도 그 스님을 통해서 기도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 어떤 그런 형태라서 조금 대승불교하고 소승불교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자, 오늘은 캄보디아의 불교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역시 같은 뿌리의 종교라고 하더라도 이 나라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인상 깊었고요. 함께 이야기 나눠주신 정성훈 씨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출연해주신 섬사마디 씨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내 대표 관광지인 전주 한옥마을. 고풍스러운 한옥을 벗삼아 추억을 만들려는 발길이 하루 종일 이어져 제법 활기가 넘칩니다. 연간 1,000만 명이 넘던 관광객이 지난 2020년부터는 600~700만 명대로 뚝 떨어져 걱정이 컸지만 예전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도 풀리고 아이들도 처음 이제 나와서 이런 거 입어보니까 좋아하는 것 같고 지금 계속 사진 찍으러 지금 다니고 있거든요. 이처럼 늘어나는 관광 수요를 선점하기 위해 도내 지자체들도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전주시는 호평을 받은 문화재 야행과 조선파 페스티벌 등 볼거리를 확대하고 여행자 라운지도 조성해 관광객의 편의를 돕기로 했습니다. 올해 목표를 일단 1,500만 명을 유치하는 목표로 해서 적극적으로 나아가고 있고요. 경기전 야간 경관 조성 사업이라든가 컨텐츠들을 많이 보강을 해서 군사는 근대 역사 유물과 영화 촬영지를 둘러보는 백투더 모던과 시네마 군산 등의 프로그램으로 원도심 체류관광 활성화에 나섭니다. 완주는 뮤직비디오 촬영지로 주목을 받은 BTS 로드를 활용한 국내외 관광객몰이에 나섰고 임실은 치즈축제와 옥정호 출렁다리, 붕어섬을 연계한 1,000만 관광객을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전라북도도 17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김제 지평선 축제와 무주 반딧불 축제 등 특색 있는 시군 축제를 측면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산 지원뿐 아니라 전문가 컨설팅, 우수축제 벤치마킹 등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코로나19로 잔뜩 움츠러들었던 전북 관광이 올해는 연간 4천만 명이 다녀가는 대표 관광지로 다시 자리를 공고히 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20, 30대 청년 상인들이 이끄는 청년몰 상상놀이터가 익산 중앙시장에 문을 열었습니다. 17개 점포로 구성된 청년몰은 1층에는 다양한 음식점이,
2층에는 카페 등 서비스 업종과 상품 판매점이 들어섰습니다. 개장을 기념해 익산 지역 화폐인 다이로움으로 결제하면 포인트를 10% 추가 지급하고 경품 추첨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청년 상인 유입으로 젊고 활력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기존 상인과 청년 상인의 윈윈 효과로 전통시장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진안군 북위면에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새로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북위면 임대사업소는 퇴비 살포기와 소형 트랙터 등 38종 85대의 농기계를 갖추고 있으며 평일 오전 8시부터 문을 엽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진안읍과 정천, 마령, 동양면 등에 있으며 6월까지 한시적으로 임대료를 50%로 인하합니다. 농작업 대행 주산지 일관 기계화 사업단을 운영하여 농업인들에게 보다 나은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남원시 식정동에 은퇴자 작업 공간이 들어섰습니다. 도비와 시비를 들여 60평 규모로 조성된 작업 공간에서는 은퇴자들이 필요한 물건을 만들거나 수리하고 장난감과 교구 등을 제작, 판매하는 공동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도내의 은퇴자 작업 공간은 전주와 익산, 고창, 김제, 남원 등 5개 시군에 6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고창군이 전기자동차 158대분에 대한 보조금 28억 원을 올해 민간에 지원합니다. 지원 차량은 승용차 58대, 화물차 100대로 승용차는 대당 최대 1,380만 원, 화물차는 2,311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3개월 이상 고창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과 법인으로 신청을 거쳐 선착순으로 지원합니다. MBC 뉴스 이종규입니다. 튀르키예에 지진이 발생한 지도 이제 한 달가량 돼가는데요. 아직도 구호 물품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고 합니다. 우리 지역의 아시아 이주 여성센터에서 튀르키예 복구를 위한 모금 활동을 펼치고 있으니까요. 작은 마음이라도 보태고 싶은 분들은 함께 동참해 보시면 어떨까요? 다문화 활력 프로젝트 다정다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